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은 내일 남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26에서 28도로 기온이 크게 오르고 새벽부터 안개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0.5에서 3m로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오전에 높게 일겠습니다. 좁은 골목에서는 학생들의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아서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데요. 이 때문에 학부모들의 민원이 빗발치지만 정작 교육당국은 문제 해결에 소극적입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교생 1000여 명이 일제히 등교하는 경주 시내 한 초등학교. 아침 등교 시간에 어린 학생들이 폭이 1m도 되지 않는 좁은 인도를 걸어 다닙니다. 이 길로 다니는 오토바이나 자전거와 뒤엉켜 다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한 3분의 2 정도를 다 차지해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치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거기서. 어떨 때는 진짜 오토바이에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심하게 다친 애도 있거든요. 20, 30년 전 경주시 도시계획 당시 인도를 반영하지 않은 도로들이 많아 사정이 비슷한 학교들이 많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일반 도로의 인도폭은 적어도 2m 이상은 돼야 하지만 이곳은 1m에 불과합니다. 2명이 다니기에도 좁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인도 밖으로 이렇게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위험하잖아요, 사실. 아이들이 수시로 지나다니는 이 길은 어른 한 명만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빠듯한데 벌써 10년째 방치돼 왔습니다. 당시 학교 주변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뒤늦게 인도를 설치했지만 가뜩이나 도로가 좁아 제대로 만들지 못한 겁니다. 결국 인도를 넓히려면 학교 부지 일부를 통학로로 써야 하는 상황.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인도 폭이 좁아서 확장하려니까 또 도로 폭이 좁고 그래서 지금 교육청 관계자분들과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뒤늦게 학교 담장을 안쪽으로 옮기고 인도를 넓히자고 제안했지만 해당 학교와 교육청은 당초 도시계획을 잘못한 경주시의 책임이라며 학교 땅을 내놓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 아파트가 서고 난 우리 학교 부지를 더 들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또 넓혀라. 인도 문제로 좀 고려해봐야 되겠네요. 교육당국조차 남탓만 하며 문제 해결에 손을 놓은 사이 아이들의 아슬아슬한 등굣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상북도와 울릉군이 2020년까지 1,6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울릉도의 모든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꾸려던 계획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울릉도 전기차 공유 사업은 관용과 개인용으로 전기차 1,600여 대를 구매하고 충전 인프라와 주차 시설을 구축한 뒤 관광객과 주민이 모바일 앱으로 예약하고 사용 후 반납하는 개념으로 울릉도의 환경 보전과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계획됐습니다. 하지만 울릉도에는 폭설이 내리는 데다 도로의 경사가 심해 사륜구동 차량이 필요한 반면 전기차는 사륜구동이 생산되지 않는 데다 에너지 효율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울릉군은 최근 주민설명회를 무기한 연기하고 보완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울릉도 연근의 어장에서 자망과 통발 조업구역이 겹쳐 어민들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자망어선들은 어업 시기가 끝난 뒤에도 어장을 선점하기 위해 어구를 철수하지 않는 이른바 유령어업을 하고 있고 수심 40m의 문어 통발 조업과도 어장이 겹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울릉군은 최근 관련 어업인들에게 조업 어장 관리와 어구 실명제 정착 등을 당부하고 불법 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이 다음 달 7일 경북에서 가장 먼저 개장합니다. 포항시는 영일대 해수욕장을 지난해와 비슷한 다음 달 7일, 월포와 칠포 등 나머지 5개 해수욕장은 다음 달 25일 개장해 8월 말까지 운영하기로 하고 백사장과 편의시설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포항시는 KTX 개통에 이어 다음 달 말 포항 울산 고속도로가 완전히 개통되면 올해 피서객은 지난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4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상북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지역에서 고래치로 불리는 쥐노래미를 대규모로 시험 양식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4년 대량 종묘 생산 기술을 확립한 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해 가두리 양어장에서 가능성을 확인하고 올해는 육상 양어장 3곳과 가두리 양어장 1곳에 모두 25만 마리의 쥐노래 및 치어를 사육해 경제성 등을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횟감으로 각광받고 있는 쥐노래미는 저수온과 여름철 적조에도 비교적 강해 동해안에 적합한 양식어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차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한 식당 업주를 음주운전 방조죄로 전국에서 처음 입건했습니다. 김천의 식당업주 권모 씨는 지난 2일 경북고속도로 추풍령 휴게소에서 화물차 운전자를 승합차에 태운 뒤 추풍령 요금소를 나와 인근 자신의 식당에서 삼계탕과 함께 소주 1병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속도로 휴게소 근처에서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술을 판매하는 식당 업주를 계속 단속할 계획입니다. 한수원은 경북대 방사선과학연구소에 의뢰해 지난해 월성원전 주변 760여 개 시료에 대한 환경 방사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전역의 방사능 수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삼중 수소의 경우 양남면 읍천 1, 2 음용수에서 12.8베크렐이 검출됐지만 일반인 연간 선량 한도의 0.0045%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전 인근 표층 토양과 하천 토양에서 미량의 세슘이 검출됐지만 과거 대기권 핵실험 등의 이유로 전국에서 검출되는 수준과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포항시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민 공감 카페란 이름의 첫 간담회를 열고 시민과의 소통에 나섰습니다. 포항시는 송도 해수욕장 인근의 카페에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한 25명과 간담회를 갖고 포항 발전 방안과 해수욕장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시정 방향을 설명한 뒤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포항시는 특히 영일대 해수욕장과 송도 해수욕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두 곳을 연결하는 길이 835m의 교량을 오는 2022년까지 만들고 지난 2007년부터 휴장한 송도 해수욕장을 오는 2018년까지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지방세 잦은 납부의식을 높이기 위해 오늘 성실납세 법인의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대상 기업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풍산,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일진, 블루원 등 5개로 10억 원 이상의 지방세를 성실 납부한 기업들입니다. 한편 경주시는 이들 기업이 지난해 납부한 지방세가 802억여 원으로 전체 지방세 수입의 21%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